당신이 가장 위험한 곳, 집 정건우, 정명섭, 정보라, 정혜연. 집을 주제로 한 4편의 단편소설집이다. 공포문학의 거장 정건우 작가부터 다양한 분야로 글을 쓰시는 정명섭 작가, 그리고 저주토끼로 유명한 정보라 작가와 스릴러 소설로 유명한 정혜연 작가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정건우 작가님의 팬으로 그분이 쓴 책이라면 무조건 읽는 편이라 주저없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4편의 이야기들은 작품 뒤에 나오는 작가 노트에서 작가가 밝히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건우 작가의 누군가 살았던 집이다. 남자는 3년 전 고향을 등지고 여자친구 제이와 야반도주에 서울로 올라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1,000만원 가량의 돈으로 살 집을 알아보다 저렴하게 나온 오피스텔을 얻게 된다. 오피스텔은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다행히 3층이라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사한 다음날 여자친구 제이가 화장실 환풍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된다. 며칠 후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간 남자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던 여자친구를 마주하고 전에 말한 그 악취에 대해 떠올린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배수구 덮개를 열고 청소를 시작한다. 배수구 안에서는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뭉치가 막혀 있어서 남자는 그걸 꺼내는데 안으로 꽤 많은 뭉치가 엮여 나온다. 악취의 원인이 그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는 냄새가 안 날 거라 생각한다. 며칠 후 밖에 나갔다 온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듣고 왔다며 그 집이 싸게 나온 이유를 들려준다.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얘기였다.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찜찜한 기분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하기는 불가능해 어쩔 수가 없다. 여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간 남자는 길 건너 한 노인이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더니 노인이 남자에게 다가와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화를 낸다. 집안의 물건들을 처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남자에게 따진다. 남자는 무슨 소리냐고 대묻자 노인이 남자를 다시 뚫어지게 보더니 사람을 잘못 봤다며 미안하다고 하며 황급히 자리를 뜬다. 그렇게 이상한 노인과의 마주침이 있던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여자친구와 잠을 자는 둘의 오피스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여자친구와 남자뿐인데 밖에서 계속 틀린 번호로 누르는 시도가 계속되며 둘은 공포에 떨게 되는데 무서운 비밀을 가진 집에 새로 들어간 남자의 이야기로 전에 살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마지막에 밝혀진다. 역시 정건우 작가의 소설은 재미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명섭 작가의 죽은 집이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친구 유진과 혜영은 죽은 이들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을 하고 있다. 먼저 이혼한 유진이 청소업을 창업한 후 이혼하고 혼자 막막하게 살아가던 혜영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둘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전세를 얻은 그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었음을 알게 된 혜영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날은 마침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러 간 것이 아니라 히키코모리의 쓰레기집을 청소해달라는 의뢰로 청소를 간 것이었다. 거주자는 정신적 문제로 잠시 병원 치료를 받으러 집을 비웠고 그 사이에 거주자의 어머님의 의뢰로 둘은 집에 청소를 간다. 그리고 그 집의 거주자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전세 사기의 주인공 빌라왕이었다. 이런 우연도 다 있을까? 둘은 빌라왕을 찾기 위해 작전을 짜고 청소가 다 끝난 후 일주일 후 밤에 그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데 전세 사기라는 큰 사건을 모티프로 쓴 이야기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몰입하며 읽게 된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보라 작가의 반송사유란 작품이다. 소설의 전개가 이메일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흥미로웠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떠난 양현은 남편 오솜과 함께 저렴한 집을 구해 이사를 간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전 룸메이트였던 김혜와 그녀가 메일로 안부를 묻고 답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양현이 새로 이사간 집 주변에는 이상하게 낚싯바늘이 널려 있다고 한다. 그녀의 강아지 호두도 낚싯바늘을 삼켜 죽는데 후배 김혜는 메일을 나누며 양현이 조금씩 이상해짐을 느끼며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한다. 한동안 뜸하게 연락이 없어 김혜는 양현과 친한 선배 성희에게 연락해서 양현이 잘 지내는지 묻는데 그 사이에 양현이 임신을 해서 봄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어느 날 성희가 김혜에게 양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이 온다.
그리고 성인은 그 후 양현이 살던 집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이상한 집에 이사간 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선배의 이메일을 읽으며 점점 공포가 찾아온다. 정말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혜연 작가의 그렇게 살아간다이다. 네 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작품이다. 만약 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죽어가는 환자가 빨리 죽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과연 안 생길까 하는 물음이다. 진해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 정신과 상담의의 의견에 따르면 아버지께 못다한 마음이 정신적인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한다. 정신과 약을 타서 먹으며 잠을 자도 매일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힌다. 집에는 7년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던 엄마와 그녀 둘이 남았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고생했던 엄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남은 엄마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긴 싫어 그녀는 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용을 애써 숨기려 했다. 이제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엄마에게 다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시라고 얘기한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집에 남겨진 아버지의 옷들과 침대를 치우고 싶다고 말한다. 진해는 엄마가 힘들어할까 직접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다 창고에서 아버지에게 썼던 링거액 비닐을 발견한다. 투명한 액체가 잠겨 있어야 할 그 비닐팩 안에서 진해는 뭔가 이상한 붉은 액의 찌꺼기를 발견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간병해 수년의 생을 바쳐야 하는 간병을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슬픈 이야기이다. 4명의 각기 색깔이 다른 작가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구성된 책이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